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2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둔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추가 긴축 우려 속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은 9분간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45차례나 언급하며 80년대 폴 보커 의장의 초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연설의 후폭풍으로 나스닥이 하루 만에 3.94% 폭락한 바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지표와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불안으로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달러화와 자주 연동되는 골드가 이달 내 이어진 조정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발표된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수준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보고서를 통해 독일 경제가 3분기에 다시 침체할 위험이 있으며 ECB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확대되며 오늘 시장 끌어올리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상승세 속에서 달러 강세와 또 증시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방향과 추세 어떻게 변해갈지 오늘도 방송 통해서 관련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론부터 실전까지 준비된 해외 선물 전문가 해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교 마스터님 우리 방송 처음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선물들과 많은 정보들, 많은 강의 가지고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 준비하신 모든 선물들과 강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내가 해외 선물 처음으로 함께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단타 전략까지 공략하고 싶은 모든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골드와 파운드, 유로, 이 달러 영향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과 나스닥, S&P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한 가운데 나스닥 이 프리장과 장 초반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현재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13%가량 상승한 15,009.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낮춰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2시 59분 최저점인 1,497.75포인트 기록하며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큰 어떤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들어 올려지는 지점 속에서 현재 하락과 상승 모든 압력 받고 있다는 점 현재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역시 소폭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1분봉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승과 하방 압력 모두 받는 가운데 이 보합권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차트 흔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09% 상승
상승하면서 80.1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오일인데요. 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이 어느 만큼 시장을 끌어올려줄지가 오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유로, 이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두 개의 상품 오늘 모두 파란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우하향하는 차트 모습 계속 그려주면서 오늘 0.13% 하락한 192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 풀이장까지만 해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오늘을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 반등하려는 노력, 실시간 1분봉 차트에서 양봉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현재 0.5%가량 하락하면서 1.085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골드와 비슷한 우하향의 차트 보여주면서 이 큰 폭의 하락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22시 57분경에 저점인 1.08550선 보여주면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차트 실시간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략 하나씩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갈 차례인데요. 네, 오늘 함께 출연하고 있는 해교 마스터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방송 중에 함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단타 전략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나스닥 그리고 골드, 오일, 이 수많은 상품 중에 함께 전략 짚어볼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또 목표가와 손절가, 이 진입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차트 기법까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볼 상품은요, 나스닥 100 상품인데요. 네. 1분봉 기준으로 저희는 진입가와 또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 라인에 와 있는데요. 현재 와 있는 14,997, 네, 14997 이 지점을 보면은 5분봉 기준으로 이평선, 62평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분봉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에 들어가도 좋다. 근데 조금 바로 지금 양봉 떴을 때보다는 두 번째 조금 눌러줬을 때 15,000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15,000 부근에서 제가 지금 30분, 1시간 내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 15,080포인트입니다. 15,080포인트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15,000에서 들어가서 15,000에서 만약에 매수 잡지 못한다면 15,015도 좋습니다. 그래서 15,015에 들어가셔서 손절가는 15,000을 벗어날 때 그때 손절을 짧게 잡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나스닥의 거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점도 좋지만 일단은 15,080에서 15,015까지도 매수 진입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포인트 모두 진입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15,00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해교 마스터님, 그렇다면 오늘의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15,015가 진입 포인트고요. 네. 목표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15,080까지는 간다. 왜냐면요, 15,080이 저희 풀이장이 시작됐을 때 풀이장이 빠지기 시작한 여기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80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단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단타 전략 여러분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진입가는 15,015포인트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 목표가는 오늘의 이 풀이장에서의 저항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5,080포인트 주셨습니다. 이 손절은 15,000포인트 함께 걸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매매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기초부터 공부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고요. 오늘도 우리 방송 처음으로 함께 출연하기 위해 저희가 어렵게 모신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시하는 나스닥 외에도 그 다른 상품들 중장기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골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리장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락은 아닙니다. 0.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은 달러 인덱스일 텐데요. 먼저 오늘 골드 전략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골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하나만 골라주시죠. 네, 일단 저는 매수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전략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차트 보면서 관련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0분 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30분 봉으로 보고 계시면 지금 최저점, 최단기적으로 최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만약에 19,013, 1913 그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매수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전 고점 부근인 1932까지 오늘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골드 정확하게 함께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대응하면서 어떻게 시황적인 이슈를 차트에 녹여내고 함께 정확한 포지션까지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바로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이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부터도 함께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어렵게 모시고 함께 처음으로 한 만큼 시청자분들께는 더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요즘처럼 주식장에 시원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 함께 처음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해교 마스터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친절하고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외 선물 교육해 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전략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1913포인트 지지 시에 매수하라고 하셨고요. 1932포인트에서 익절 가능하다라고 한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골드에 이어서 5일 차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 지금 파란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오늘 모든 상품들이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 더 잡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요. 네, 현재 역시나 0.12%가량 하락하면서 실시간으로 80.03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5일입니다. 네, 그럼 5일 역시 오늘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오늘 5일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 전략 골라주시죠. 저는 5일을 매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5일 매도요?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도 이평선을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평선 아래에 매도 신호를 줬고요. 30분봉, 15분봉 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22평선이죠. 122평선이 가장 큰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2평선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122평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81.68까지 매수세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매도세로 보고 있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지 라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5분봉으로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현재 80.05 부근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80.05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오늘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 이 80.05에서 계속해서 다시금 상승해 주려는 모습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지만 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하는 하락 전환의 모습 나오는 그 시기에 바로 매도 진입 함께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5일까지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상품들 함께 전략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많은 분들 요즘 주식장 속에서 우리 시원한 상승세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투자 방법들 모색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관계없이 이슈를 통해 차트 분석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해교 마스터님 통해서 그 긴 기간 노하우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큰 수익 내고 계시는지 또한 어떤 차트 비법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거래하고 강의하고 교육해 가시는지 그 내용 모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초반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을 들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또 이번 주, 또 이번 한 달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추세겠죠. 나스닥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방금 좀 시작할 때쯤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을 주셨지만 이 앞으로 나스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타 전략이라고 하면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는 단등세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까지는 차트상, 기술적 분석 차트상 15,355포인트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변곡점이 되는 이유가 122평선의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이고 앞서서도 매물대가 많이 쌓인 지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수요일을 제가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는 수요일 새벽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또 AI 기술주에 대한 그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8%가 오르면서 나스닥도 함께 기술주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요일 날에 실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것이 실제 상승이었는지 아니면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잭슨원 미팅 있죠. 그 미팅 결과에 따라서도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니까요. 그때까지 큰 이슈가 없는 한 15,355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 이 글로벌적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나스닥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렇게 선물 투자에 있어서 개별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얼만큼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나스닥이나 모든 이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들 안에 개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차트가 가는 게 원래는 합리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과 관계없이 가끔은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이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다라는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면은 나스닥은 당연히 사람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수를 사게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들의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글로벌적으로 뭐 큰 거시적인 지표들이 없을 때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이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 본다면 지금 시장 속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경제 지표 발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역시나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함께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월비 연준 의장이 FOMC 기자회견과 다름없이 데이터 확인 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할 경우는 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OMC 회의 결과 지표와 상관없이 금리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요.
시장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실제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발언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글로벌 증시가 정말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사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와 상관없이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자 수다, 실업 건수, 신규 실업 건수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던 것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지수, 물가 지수,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대 물가의 물가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시장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높을 것이다로 예측을 하면서 시장이 함께 빠졌다면 만약에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이 없게 된다면 더 이상 CPI는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CPI가 높게 나올수록 경제가 계속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지금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적으면 좋잖아요, 원래는. 네, 그렇죠. 네, 적으면 좋잖아요. 취업자 수가 많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적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런 지표와 상관없이 금리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네, 그 같은 지표와 이전에 이렇게 반영했고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해서 이 지금 상황도 똑같은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 중에 하나가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금 전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과연 최종 금리일까요? 아니면 고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지가 궁금한데요. 이 한켠에서는 최종 금리가 그렇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마지막 피벗 시점에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고용이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당시 계속 금리를 높임으로써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은 낮은 게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높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해교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함께 결합해서 수익까지 극대화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시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단지 선물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내 주식 대응, 또 미국 주식 대응, 여기에 더해서 해외 선물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매일매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방송 시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이슈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 짚어가야 할지 지금 바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그리고 실시간 시세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해교 마스터님의 정확한 전략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정말 어렵게 모셔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황에 대해서만 정확한 이 전문가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바로 내일장부터 또 짧게는 오늘장부터 바로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이 차트 기법까지 오늘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전략, 세 가지 기술을 통해서 차트 분석하고 이 매매 대응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차트는요.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CCI 강세 약세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세든 비추세든 그 모든 장에서 매수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화면에서는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외 선물을 하시는 전문가들 또 그리고 일반 이제 처음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상단이라고 해서 매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물립니다. 무조건 손절이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끝에 이 두 지표를 함께 추가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먼저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파라볼릭이 함께 떴을 때 매도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캔들이 발생하고 캔들이 부딪혔고 그리고 파라볼릭이 함께 떴을 때 매수 신호인 건데요.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CI 지표라고 하네요. 네, CCI 지표. CCI 지표의 특징, 앞서서 보여드린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CCI도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다.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특징이 CC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동평균 가격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0포인트에 지금 나스닥이 15,000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동평균 가격이 14,000포인트일 때 많은 사람들이 15,000포인트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격도를 보여주고요.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요.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CCI 지표가 또 함정이 있습니다. 네, RSI 보조지표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 CCI 지표의 100 이상에서 꺾일 때 매도, 마이너스 100에서 이렇게 파란 우문이 발생했을 때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 테지만 이게 또 아니군요. 그렇죠. 항상은 아니고 상승 추세에서는 이렇게 항상 페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 줄도 모르고 위에서 100 이상이라고 해서 매도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전략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볼 텐데요. 자, CCI의 특징입니다. 괴리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 분석에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다 공부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세팅해서 어떻게 매도로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이 당장 오늘 또 당장 내일부터 거래할 때 이 세팅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함께 이 HTS 보시면서 함께 세팅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외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도 충분하게 교육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세팅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HTS 상에서 들어가서 좌측 상단에 보면은요. 네.
좌측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기술적 지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일단 추세 지표에 들어가서 파라볼릭, PSAR을 그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기본적인 수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쵸,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네,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까지 세팅이 된 모습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 가지고는 우리가 매수, 매도로 대응하기에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렸어요. 미리 알려드려서 너무 대박이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진입을 못 하세요. 혹은 진입을 했다가 수익을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파세요. 네. 네, 추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실 추세를 길게 먹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손실은 좀 최소화하고 손절은 적게, 수익은 크게.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네. 그렇게 못 가져갑니다. 왜? 우리의 심리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우리의 이 불안한 심리를 좀 받쳐줄 만한 또 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CCI 지표를 저희가 추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CCI 지표를 밑에 지금 설정을 했고요.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혹은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네, 또는 뭐 매수, 매도 네, 다르게 나올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에서는 상승 추세, 매수를 계속 유지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CCI에서는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투자자님들이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상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인데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고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CCI를 우리 차트에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과 함께 결합해서 한 큐에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정할 수 있죠? 네, 이게 바로 CCI 네, 기준선 강세 약세 패턴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왜 이 지표를 함께 써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5분봉 기준입니다. 네. 나스닥 1분봉 기준입니다. 1분봉 기준으로 CCI 강세, 약세 패턴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8월 21일이죠. 8월 21일 어제자입니다. 어제자부터 보면은 매수 신호가 쭉 나왔죠.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에서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우리 CCI 강세 약세 패턴에서도 이 핑크색 바탕으로 된 거 있죠. 요거는 상승 추세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 신호가 동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라볼릭, 자, 8월 21일 7시 이후를 보면은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에서 하락 표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서 캔들이 접촉하면서 캔들이 거기에서부터 하단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는데요. 파라볼릭도 동시에 파란색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CCI 강세, 양세, 약세 패턴도 하락 추세 파란색으로 바탕화면을 나타냈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8월 21일부터 8월 22일 오후 5시 현재까지는 계속 맞는 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매수, 매도했을 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뭐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CCI까지 추가했을 때 지금 실제로 차트 안에서 굉장히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이평선 없이 또 캔들만 세팅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요, 깔끔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지표들을 넣으면 정신이 사나워서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여기서 각각 어떤 신호는 매수로
그쵸.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차트를 보면은 또 어떤 지표를 보면 매도인 것 같고 맞아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진입 시점이나 손절 포인트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오늘은 3가지 지표,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CCI 강세 약세 패턴만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HTS에 깔려 있는 자, 이런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을 지우면 이렇게 캔들만 남습니다. 깔끔해졌네요. 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와 파라볼릭 세팅하시고요. 자, 그 세팅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세팅했다 치고요. 이번에는 CCI 기준선, 강세, 약세 패턴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타이틀 바 보기라고 뜹니다. 여기 쭉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 강세, 약세 적용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 CCI 기준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준선에 들어가서 요 지표에 들어가면 또 요거를 또 변경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1분봉, 5분봉, 10분봉, 분봉마다 세팅해야 되는 값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타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좀 5분봉으로 우리 캔들을 세팅해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CCI를 그냥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기본 세팅 값으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설정하시면 조금의 오류가 있고 조금 정확도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분봉에 따라서 혹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수익 투자자인지 혹은 단타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세팅 여기 값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한마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파라볼릭과 볼린저 밴드는 기본 세팅으로 유지하되 이 CCI 같은 경우에는 나의 투자 성향 그리고 내가 어떤 봉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세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저희 노랑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지금까지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좀 너무 짧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략에 따라서 본인이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어찌 보면은 증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물에는. 그래서 증거금이나 혹은 손절틱을 내가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것들은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고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지 모든 선물들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 CCI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를 나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자주 쓰는 그 분봉과 이 틱수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상세한 설명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이 시장의 추세와 방향성 잡아가는 기술적인 지표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이 내용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지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요약하고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파라볼릭, 이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만으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실제로 파라볼릭을 좀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까요? 네, 파라볼릭은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맞고요. 네. 저희가 사실상 추세장에서는요, 매수 매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내기도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이 보면요, 추세장에서 벌었던 수익을 수익을 내면 일단 자신감이 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스위칭을 해서 매도가 끝나면 스위칭을 해서 매수로 또 수익을 극대화할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매수로 대응하다가 이렇게 비추세장에서 물리게 됩니다. 비추세장에서 대부분 계좌가 녹게 되는데요. 비추세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매번 수익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이 손실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손실을 피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추세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수익을 지켜가면서 기술적인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지금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모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추세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15분봉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나스닥 기준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5분봉을 세팅하시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설정을 해봤을 때 파라볼릭이 떴을 때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또 혹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요. 혜교님, 2개의 지표가 매도 신호를 줬는데 이때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왜 굳이 3개를 알려드렸는데 2개만 들어가느냐. 네, 3개 다 매도 신호를 줬을 때 확률이 더 높겠죠. 3개가 모두 다 같은 신호를 가리킬 때가 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여기 파라볼릭이 떴을 때 매도를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전에 음봉이 발생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음봉에서 매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음봉에서 만약에 매도 들어갔다가는요. 그 위에 손절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라볼릭이 떴을 때 음봉이 발생하면요. 손절하기가 쉽습니다. 네, 손절하기가 그 전에 고가에서 손절해 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파라볼릭이 가끔은 파란색 떴다가 핑크색으로 바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네, 그럴 때도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파라볼릭으로 대응하기 좋고요. 실제 여기서 볼까요? 2번째 매도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 여기서 보면요. 긴 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죠. 크게. 긴 꼬리 음봉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비록 우리가 매도는 사실상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여기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번째 음봉이 뜨면서 파라볼릭이 떴을 때는 실제로 꼬리도 안 만들기 때문에 그쵸. 긴 밑꼬리를 안 만들기 때문에 손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파라볼릭이 뜰 때쯤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매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요. 파라볼릭이 떴을 때쯤에 꼬리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꼬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매수 신호를 드렸을 때 보면은 네, 꼬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5분봉으로 이 정도의 꼬리는요. 한 적어도 100틱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100틱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매수 진입한다면 손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나스닥이나 우리 그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서 많이 손절이 누적되다 보면은 많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계좌가. 네. 왜냐하면 손절을 너무 칼같이 하셔서 그런 원칙을 지키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기준점이 있다면 불필요한 손절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장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그리고 CCI 이 3가지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 매매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확하게 짚어봤고요. 관련된 해교 마스터님만의 히든 CCI 세팅 방법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내일장에서 바로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오픈톡방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해교 마스터님의 나스닥 단타 전략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 주신 전략은요. 이 단기적으로 15,015포인트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은 15,080포인트, 손절은 15,000포인트에 걸고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현재 아쉽게도 나스닥이 15,080까지는 오지 않았고 15,059까지 왔습니다. 네, 많이 상승해줬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15,060이 맞았습니다. 15,060이 맞았는데 제가 조금 헷갈려서 여기 15,080으로 했던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15,015에 드렸죠. 15에 드려서 한 60포인트, 50포인트면 200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틱 정도를 수익 챙기신 분들은, 여기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수익 챙기셨을 네. 거고요. 또 이게 네. 또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고 있다 그렇죠. 보면 함께 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진입을 해서 목표가까지 기다리지 못하실 분들은 오늘 수익 내가 목표한 금액에 달하면 무조건 청산하셔라.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입을 15,015에 했죠. 15,015포인트에 했지만 항상 저는 1분봉으로 보면서 그 손절가를 제가 뭐라고 드렸습니까? 처음에 14,999, 15,000대가 오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15,000에 손절 걸고 처음에 15,015에 들어가지만 일단 올라서서 상승으로 가고 있으면 그때부터 손절 라인을 계속 바꿉니다. 그 네. 실시간 대응이 또 중요하죠.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올라갔던 거를 계속 끝까지 20포인트, 80틱이죠. 80틱을 더 먹겠다고 지금까지 올린 200틱을 날리면 안 되니까요. 계속 제가 틱 차트를 보면서 손절가를 다시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한 15,080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중간에서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틱 차트로 익절을 하면서도 깔끔하게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복귀까지 마쳐봤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통해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전략 주셨습니다. 나스닥 단기적으로 15,015포인트에서 매수하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13포인트 지지 시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일 80.05달러 이탈 시 매도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해교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